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 없었죠? 왜 특별한 이야기가 없냐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전에 사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코스닥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보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분봉을 보면요, 분봉을 보면 이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해 운전이라고 하죠. 예, 어떤 식으로 운전해서 뭐 오르락 내리락 이 흐름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라는 건 사실 늘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시장을 보고 분봉을 봤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떠한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들을 속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점만 말하면 제가 보았던, 그동안 보았던 모습과 지금은 많이 달라요. 왜 많이 다르냐? 간단합니다. 개미 털기를 위해서 그래요. 분명히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 한 번에 절대 안 보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미 털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개미가 들어오는 비율에 따라서 움직임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시장이 폭락해서 사람들이 이제 움츠려져 있을 때, 투자하기 좀 꺼려할 때, 그때는 무난한 움직임으로 잘 올라가요. 수급도 잘 붙고. 그런데 조금 호재가 있고 괜찮다 싶으면,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를 언론에서 조명했을 때 그 뒤로 어떤 식으로 됐냐? 상대적으로 운전을 더럽게 합니다. 호재가 있어서 돈들이 쏠리는데 도대체 왜 개박살을 내냐고. 이해가 안 되죠?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여서 여러분이 들어올 때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급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중요한 수급이 있어야 시장이 빵빵 터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 수급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부재가 있는 중이라고 하면 매수가 없다는 거죠. 매수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어제 일본 같은 경우 약간의 악재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줄 게 없어서 떨어질 게 1% 떨어질 게 2%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이나믹하게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온다? 개미털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개인들이 많다. 과거에 있는 개인들이요, 제 경험으로는 몇 번 겁주고 때리면 이제 나갔어요.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 겹겹이 갑옷을 좀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벗겨내고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아작을 내버리면서 몇 번의 데미지를 줘야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현재까지 결국에는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됐고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1, 2년 정도 뒤면은 금리는 또 조절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당분간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자산가들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택을 구매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거나 대출을 상환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악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퇴장을 당하게 되면, 그때 저는 수급이 좀 점잖은 수급이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막 요동치고 털어내고 또 장난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수급이 그제서야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금리 또 인상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올리게 되면 불과 몇 개월 안에는 어쩔 수 없이 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이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 이건 약간 별개지만 이제 묻는 거죠. 여보, 그때 주식에 투자한 거 어떻게 됐어? 좀 봐봐.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좀만 기다려봐 했지만 결국 3개월 4개월 6개월 기다렸는데 여전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견디실 수 있을지 전 모르죠. 개인의 상황이니까. 아무튼 상황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다이나믹하게 지금부터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 이 상황이 극복이 되는 건데, 일단은 세력 마음이죠, 그런 수급들은. 그래서 기약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갑옷을 다 벗겨내고 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퇴장이 되면 그때 수급이 온전하게 들어올 것 같다. 얼마 전에 시장 폭락했을 때 수급이 좋게 들어왔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시장이 폭락하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다 세력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거 차트를 왜 이렇게 거꾸로 해놨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의 흐름을 우리가 하락 차트만 보다 보니까 이미 그 선입견이 생겼거든요.
근데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생소한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소한 차트를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라는 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올랐다가 영원한 상승은 또 없죠. 올랐다가 주저앉습니다. 1년 좀 넘게.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또 주저앉고 이렇게 하락한 이제 하락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락한 부분을 다 반영해서 또다시 올라줍니다. 그때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하락하는 반영을 해주고 이때는 주가가 정말 재미없게 옆으로만 갔던 시절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변동성이 생기면서 움직였다가 하락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반대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움직임이 또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문제죠. 이때가 참 이례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때의 그 움직임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 변동폭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조그맸다고 하면 지금도 조그맣게 움직였겠지만 차트라는 건 큰 변동성이 들어오면 반대의 변동성도 커진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조그마한 흐름으로 가기보다 어떠한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시장은 하락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의 폭을 보였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느 정도 활발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를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폭의 움직임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변동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졌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작용이 됐으니까요. 자, 그럼 차트를 정상화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상하냐? 아니죠.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실제로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폭락해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의 가치가 실제로 이만큼을 반영할 만하냐? 물어볼 수 있죠. 엄청나게 급등해서 엄청난 과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많이 박스권에서 벗어났던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그렇다고 뭐 죽쓰면서 완전히 뭐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의 가치가 온전하게 다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기세를 몰아서 어느 정도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걸 전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유튜브에다가 시황을 설명하고 올리고 전개를 예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박제되잖아요. 그렇죠. 박제되잖아요. 이거 영상들. 그렇죠. 빠꾸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제 그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때 가끔씩 있어요.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 엔화 폭등할 때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멤버십에서 근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따라서 엔화 사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어디까지 수익을 봐야 되냐? 10% 정도만 보시라. 어차피 환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정도 각도에서 10% 정도는 가능하다. 지금 12%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영상 다 있죠. 테슬라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차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신라젠 거래정지 풀리고 나서 이거 진입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지금 분위기에 반짝 그 편승해서 상승하는 것 뿐이다. 이거 물리지 마라. 원래 거래정지 풀리면요, 분위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모멘텀으로 되긴 쉽진 않아요. 지금 신라젠 차트 완전히 또 신저가 가까이 가면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 번째,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기술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럼 왜 이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이 안 나가고 있어요. 정말 끈질겨요. 그래서 저는 뭐 850 정도, 그리고 950, 그러니까 900, 최대는 950인데 어쨌든 850까지만 와도 여러분 뭐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본절 다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리죠. 현금 챙기시라고. 저 계속 가져가라는 말보다는 여기서 현금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에 의한 하락이 또 한 번에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매수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시장은요.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번에 9월에 하락했을 때 자체가 변수였어요.
근데 변수라는 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변수는 확률적으로 나오기가 좀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이러한 변수가 좀 배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그림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보합 그림밖에 없죠. 제일 안 좋은 그림이 보합일 거고 제일 좋은 그림은 V자 반등일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보합을 갔다 올라가는 거. 보합만 주구장창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오는 거. 이 상황에 대한 가능성, 경우의 수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금리 인상이나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많은 개미들이 이 상황을 알고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알고도 못 막는다라고 하죠. 그러한 전략을 세력들이 지금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극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냥 최악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어떤 시장보다 지금 시장이 가장 최악이에요. 역시 시장은 상식대로 가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네이버 주가 초박살 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많이 쓸어 담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 상식과 이런 경계가 다 허물어진 시장이 바로 지금이고, 여전히 앞으로의 전망도 상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상식으로 보면 네이버는 신고가 또 가도 안 이상해요. 근데 신고가가 아니라 지금 이전의 저가를 향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식으로 볼 게 아니라 기업들의 좀 순수한 시장에서 반영 안 하는 그런 가치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